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융고문 상담센터 운영하고 있는 김범곤입니다. 자, 오늘도 신속하고 정확한 연금 정보 제공해드리는 연금 클리닉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 주제는 연금저축과 IRP 이 두 계좌 이름을 합산하면 연금 계좌라는 이름 사용하고 있고요. 5가지 소득 원천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연금 계좌는 여러분들 55세 이후에 연금 개시한 다음에 인출하는 게 가장 유리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중간에 돈이 필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연금 계좌 안에 각각 소득 원천별로 자금을 인출했었을 경우에 어떠한 문제점들이 생기는지 이 관련 내용 구독자 질문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금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지 그 활용 방안도 몇 가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구독자 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자, ISA 계좌 만기 시 3천만 원에 대해서 연금 계좌로 이전을 합니다. 자, 그리고 300만 원에 대해서 이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일단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로 이전하게 되면 세제 혜택을 줍니다. 세제 혜택을 주고요. 이 세제 혜택이 바로 뭐냐면 세액공제예요. 그래서 만기 금액의 몇 퍼센트, 10%를 최대 얼마까지, 300만 원까지 뭘 적용해 준다? 세액공제를 적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3천만 원 입금됐고 300만 원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았을 경우에 나머지 2,700만 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나머지 2,700만 원은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한지, 이게 바로 구독자의 질문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일단 정답부터 말씀드리면 연금 계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연금 저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IRP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디에 이체했었을 경우에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냐? 바로 연금저축에 이체했었을 경우에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잘 기억하시면서 내용을 조금 더 들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번 영상에서의 연금 계좌는 일단 연금저축의 경우는 연금저축 펀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퇴직연금의 경우는 IRP 계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의 경우는 600만 원, 그 다음에 IRP의 경우는 900만 원.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 최대 900만 원까지 몇 퍼센트, 16.5% 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연말정산할 때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꼭 모든 기준이 근로소득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종합소득자도 마찬가지로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되는 납입분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또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중도 인출 사유에 대한 부분입니다. IRP 계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먼저 설명드리면 우리가 IRP 계좌 안에 어찌됐든 간에 5가지 소득 원천에 대한 자금들이 이체가 됐다라고 한다면 일단 자유롭게 자금을 인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도 인출은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자금을 빼기 위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지는 해지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부분 해지에 대한 부분이 바로 중간중간에 찾아 쓸 수 있는 부분인데, 부분 해지는 언제 가능할까요? 부분 해지. 이때는 55세 이후부터는 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55세 이전에는 중도 인출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만 중도 인출이 가능하고요. 그렇더라도 나는 돈을 필요로 해서 자금을 인출해야겠다라고 한다면 계좌 자체를 해지하는 방법밖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중도 인출 사유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시면 주택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주거를 목적으로, 투자가 아닙니다. 주거를 목적으로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그래서 전세보증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혹은 6개월 이상 가입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중도 인출을 신청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파산 선고를 받거나 아니면 개인회생 절차를 개시받은 경우에 한해서 뭐가 가능하다?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독자분의 질문처럼 ISA 계좌를 만기가 됐었을 경우에 우리 IRP 계좌로 딱 이체한 다음에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 인출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일단 IRP 계좌 안에서는 자금에 대한 인출이 불가능할 수 있다.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ISA 계좌 만기 금액을 IRP로 이전한 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않은 세액공제 미적용분. 자, 이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배운 6가지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했었을 경우에 IRP 계좌로 들어온 돈은
중간에 인출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초과해서 납입한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IRP 계좌에 그 자금이 들어와 있어도 중간에 인출하는 것은 매우 까다롭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로운 인출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활용하냐? 바로 연금저축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금저축 펀드의 인출은 그냥 간단합니다. 그냥 이체하기 누르시면 됩니다. 따라서 ISA 계좌 만기 금액은 어디로? 연금저축으로 이전했었을 경우에 자유로운 중도 인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만기 금액을 일단 우리 세액공제 적용받고 세액공제 적용받지 아니한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인출하고 싶으면 여러분들 연금저축으로 ISA 만기 금액을 이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액공제 납입 한도를 초과해서 만약에 연금계좌를 운용할 계획이다라고 한다면 일단 연금저축에 활용해서 운용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아셨죠? 자금을 인출하는 면에서는 훨씬 더 수월할 수 있다. 이렇게 잘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득 원천에 따른 과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자, 첫 번째로는 ISA 만기 금액을 일단 연금 계좌로 이전한 상태에서 우리가 일부 세액공제 받고 나머지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는 연금저축은 일단은 인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두 가지 소득 원천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세금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아셨죠? ISA 금의 만기 금액을 연금 계좌로 가지고 와서 세액공제 적용받고 나머지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세금이 없고요. 다만 IRP 계좌에서의 일단 인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55세 이전에는 어찌됐든 간에 인출이 불가능하고요. 인출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돼야지만 인출 가능하고 그랬을 경우에 인출하게 되면 일단 세금은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일단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세금은 존재하지 않지만 연금저축에 대해서는 일단 자유로운 이체가 가능한 반면 IRP의 경우는 자유로운 이체는 불가능하다라는 점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내가 인출하고자 하는 금액이 퇴직급여에 해당되는 부분이나 혹은 세액공제 적용받은 부분 혹은 운용수익이다라고 했었을 경우에 잘 때는 연금저축에 퇴직급여가 들어올 일은 일단은 없습니다. 나중에 IRP 계좌로 옮겼다가 다시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55세 이후에는 어쨌든 간에 퇴직급여를 연금저축으로도 이전은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 부분을 현재 다루는 부분 아니니까 그 부분은 제외하고요. 그래서 연금저축 안에서 세액공제 적용받은 분과 혹은 운용수익에 대한 부분들을 중간에 인출하는 거 쉽게 가능하지만 세금이 과세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기타소득세 16.5%가 과세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그다음에 IRP 계좌 안에서는 어쨌든 간에 중도 인출은 정말 어렵습니다.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중도 인출 불가능하고요. 만약에 특별한 사유로 인출했다라고 한다면 퇴직급여 부분은요. 이연 퇴직소득세가 과세가 되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 적용받은 부분과 운용수익에 적용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로 인출하게 되면 기타 소득세가 과세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IRP의 경우는 추가적으로 일단 하나 기억하면 좋은 것은요. 자, 일단은 6개월 이상 요양, 그 다음에 개인 회생과 개인 파산에 의해서 혹은 천재지변을 원인으로 중간에 자금이 필요해서 인출을 했다라고 했었을 경우에는 일단은 자, 중도 인출은 맞지만 적격 인출로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유의 경우는 일단 퇴직급여의 경우는 이연퇴직소득세 70%, 그러니까 연금으로 받은 것처럼 과세를 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6개월 이상 요양 또는 개인 회생, 파산의 경우는 연금의 형태로 수령한 것으로 봐줄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연퇴직소득세의 70%, 퇴직급여 부분은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그다음에 세액공제 적용분과 그다음에 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그냥 연금소득세가 과세되는 이러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도 여러분들 추가로 알고 있으면 좋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결론입니다. 자, 일단 ISA 만기 금액은 IRP보다는 연금저축으로 이전하는 게 우리가 활용 방안에 있어서는 정말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 선택지 좋은 내용이니까 체크 잘 해주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세액공제를 600만 원까지는 연금저축을 먼저 채우는 게 좋습니다. 자금을 약간 좀 원활하게 인출하기 위해서는 일단 연금저축 먼저 채워주시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300만 원에 대해서는 IRP 계좌를 활용하는 것을 개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자, 세 번째, 연금계좌 납입 한도를 연간 1,800만 원 꽉꽉 채워서 납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단은 뭘 먼저 활용한다? 연금저축을 먼저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우리가 55세 이후에 연금 형태로 수령했었을 경우
가장 좋은 수령 방법이 될 수는 있지만 살다 보면 어떠한 일이 언제 어떻게 생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자금을 인출하는 용도에 있어서는 어찌됐든 간에 IRP가 조금 보수적이고요. 그죠? 그다음에 연금저축은 조금 우리가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까지만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자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연금 계좌는 동일하지만 우리 연금저축으로 이전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는 선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세액공제 한도를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든지 아니면 두 번째, 일단은 세액공제 미적용분에 대해서 다시 인출을 합니다. 그래서 이 인출한 금액을 다시 ISA 계좌로 운용을 하는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자금을 운용할 수 있다는 점만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금융공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